사실 제가 우리 장제원 의원님 최근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서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도 야도 보면은 정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누가 당대표나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한 분 오셔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냥 그분들 쭉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념과 신념과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국민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참 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장 의원님께서 늘 가서 소신 있게 또 바른 소리를 해주시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로서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게 세종에서 제가 선거를 치렀는데 솔직히 말해서 된다는 생각은 초도 없이 제가 세종을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종에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왕에 어려운 선거 같으면 더더욱 어려운데 한번 가서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이 세종시가 이래서는 안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라도 좀 하고 오자 라고 해서 지금 세종시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애초에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자고 했는데 그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도시가 되어 있고 이 도시가 과연 이렇게 행정수도로서의 그 위상을 나중에 청와대고 국회고 다 옮겨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수도로서의 그 위상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을 가질 만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서 갔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행정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균형발전에 대한 담론이 여든 야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이 저는 순수한 의도로 행정수도 이전 이번에 완성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야기를 꺼낸 분들이 그동안 균형발전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한 분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행정수도 하자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과연 진위를 그대로 다 믿어야 돼. 그 진위라고 믿어야 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논의를 더 발전시키고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지금 세종은요. 청와대만 옮기고 국회 옮긴다고 해가지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 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가 기능이 이전해가지고 오는 것은 협인력은 아주 작습니다. 제대로 되려면 정말로 마스터 플랜 짜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당은 그 안 못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균형발전과 분권이 굉장히 같이 붙어서 중요하게 이 두 개가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당은요, 민주당은 보면은 지금 분권에 대한 안이 없습니다. 세종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분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이 저 모양 저렇게 되는데 분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받아가지고 대안을 내놓고 행정수도 이전에다가 국가균형발전에다가 게다가 지방분권 완성이라는 것까지 들고 치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우리 국가에 공헌할 수 있고 국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오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답답했는데 오늘 이런 포럼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테네면 아테네, 이 마드리드 런던 이런 수도가 그 나라의 GDP에 대한 기여도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저렇게 서울이라는 수도가 GDP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세계의 주요 수도들이. 그만큼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는 규범적으로도 말하자면 아주 규범적인 차원에서나 또 그 다음에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에 보십시오. 헌법에도 이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만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 어떠냐?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경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역과 지역이 경쟁을 합니다. 동아시아의 물류항이 되느냐를 놓고서 부산과 인천과 상해와 싱가포르, 오사카 이렇게 경쟁하는 거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경쟁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역 단위의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수도 서울은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미 교통 혼잡에다가 주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생활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돼서 경쟁력 자체가 생기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전체가 이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서 국토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의 역할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참고는 하고 독촉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알아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와서 고민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인데 이 경제 구조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수요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소위 소비 주도형의 경제에 지금 한계가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우리의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에도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닥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글로벌 분업체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전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 문제라든가 안전이나 안보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 차원, 중앙정부나 국가 차원의 의제로서는 균형발전 의제가 어느 순간에 뒤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정치 경제적이고 재정적 한계도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하려면 국가도 돈이 필요한데 우선 돈 자체가 세금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쓸 때는 이렇게 많아지는데 앞으로 자꾸 쓸 돈은 점점 이제 그 세금을 걷어내기는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 걷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런 현상 속에서 자, 법인세 제대로 못 올려, 소득세 제대로 못 올려. 그러면서 써야 될 때는 복지다, 에너지다, 저런 부분에 R&D다 들어가야 될 돈은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뒤로 처질 뿐만 아니라 거기 쓸 돈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의 여론입니다. 수도권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성장연합이 형성됩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작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균형발전 문제는 뒤로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과 같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서는 이 지식정보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적 역량도 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들의 생산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곧 생산 행위를 하는 겁니다. 행정의 소비자, 정치의 소비자가 나와가지고 같이 뭘 해주는가 하면 같이 생산 행위를 해주는 이런 것을 얼마나 유도해낼 수 있느냐가 그 지역사회의 경쟁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분권입니다. 분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일이 성공하는 데는 요것만 딱 되면은 이 일이 되게 돼 있는 그 석세스 팩터가 있는데 이 석세스 팩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은 지금 중앙정부가 쥐고 앉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답답한 거는요. 오히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강원도 홍천이나 저 어디 시골에 가면요. 글로벌이라는 큰 하나의 공간에서 그 시의 장단점을 딱 파악해가지고 그 군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그 한 사람의 역량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인사권이 있어야죠. 인사권이. 이런 걸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예산권 다 쥐고 앉았죠.
지구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가가지고 아까 장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업 하나하나 이거 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종합적인 그 역량을 갖다 발휘할 수 있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역량이 있어야지 그런 권한을 주지. 틀렸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선분권 후 보완입니다. 권한을 주면은 선분권 하면은 그 다음엔 그만큼 능력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건 뒤에 보완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포럼이 이런 포럼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버클리 대학의 윌다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티스트적인 기질과 크래프트맨의 기질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 변화가 무상한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 때는 아티스트적인 기질, 새로운 상상을 하고 새로운 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도 지역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균형 발전하려면 중앙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시민의 생산적 행위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시민의 쭉 앉아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세력들의 그것도 규합해내고 조정해내고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 크래프트맨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조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지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에다 압박을 가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크래프트맨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중앙정부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지역균형 발전이 자꾸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당장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푸시를 해야 돼요. 그거 하는 일,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협력을 구해내는 일, 그 다음에 이 포럼을 만드는 그 자체가 이게 다 크래프트맨으로서의 그 일입니다. 오늘 그런 일을 훌륭하게 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곳곳에 가서 학교 교육자치다 뭐다 전부 국가 권력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분권이지 분권과 관련된 법안 하나 제대로 발의한 적 없습니다. 바빠서 그렇건 아니건 간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더욱 부산에서부터 부산이 중심이 돼서 이런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이런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 같은 지도자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혁신포럼 창립대회를 하는데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부산의 꿈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또 함께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라라는 말씀을 오늘 참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중요한 화두가 우리 중앙정치권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예 출범하고 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균형 발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 자체가 진정성이 전혀 없는, 다음 선거를 위한, 표를 위한 또 무슨 장난을 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야당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만약에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 표가 필요해서 이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민들은,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래도 우리 야당이 있어서 국가 균형 발전들을 외치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목소리마저 없다면 대한민국의 이제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부산혁신포럼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첫 포럼의 강연으로서 우리가 갈 방향,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신 우리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님께 여러분들 감사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